내 이름은 지연이고 그 밤을 잊으려 애써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몇 달 전 인천에 있는 민석과 그의 아내 혜진의 집에서 열린 친구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고 비록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가끔씩 만나려는 노력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날 밤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한 평온한 밤이었지만 그곳을 떠날 때 내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내 남편 승우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원래도 과묵한 성격이지만 그날의 침묵은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가 민석과 늘 그렇듯 공손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석은 승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향적이고 재치 넘치며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누구든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아마도 그래서 항상 그를 존경해왔던 것 같습니다. 비록 나 자신에게조차 이를 인정한 적은 없지만요. 저녁 식사 후 혜진이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무언가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늘 독특한 게임을 제안하곤 했고 우리는 이미 그녀의 엉뚱한 아이디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달랐습니다. 남은 밤 동안 서로 다른 파트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부부를 교체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죠. 물론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그 제안은 충분히 대담해 보였고 테이블 주변에서 웃음과 주저하는 눈빛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었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 일부가 그것을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승우와 내가 결혼 생활에서 겪고 있는 단조로움 때문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항상 민석에게 느껴왔던 호기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게임은 진행되었고 내 파트너는 다름 아닌 민석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을 정리하는 임무를 맡았고 다른 사람들은 집안 곳곳에서 각자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어색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민석은 내 직업에 대해 물었고 나는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일 있나요? 그 질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걸 눈치챈 적이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승우조차도요. 그러나 민석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독특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나도 모르게 지난 몇 달 동안 쌓아왔던 좌절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 지루한 일상, 그리고 정체된 듯한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 없이 내 이야기를 들었고 그저 그의 태도가 나를 더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끝냈을 때 그는 거의 슬픈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는 이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삶에 짓눌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의 말이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별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의 목소리와 시선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 가벼워졌지만 우리 사이의 연결은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편안한 침묵, 작은 몸짓, 자연스러운 거리감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혜진은 몇몇 커플들이 게임에서 너무 잘 맞는 것 같다고 농담했습니다. 모두가 웃었고 민석도 그랬지만 나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그렇게 드러나 보였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승우는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그는 내가 민석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묻지도 않았고 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나를 지나치게 믿고 있는 것일지도 아니면 단순히 신경 쓰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내 옆에서 잠들어 있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민석과 나눴던 대화뿐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내 안에 무언가를 밝혀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무언가를요. 며칠 동안 나는 그 일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약함의 순간이라고 지나가는 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를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같은 마음을 느꼈는지, 그 연결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확실성은 동시에 설레면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몇 주 후 민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고 우리가 함께 준비 중인 행사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메시지의 끝부분에 적힌 곧 다시 볼 수 있길 바래요. 라는 말은 평범한 문장 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 심장은 두근거렸고 나는 그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중심가의 한 카페에서였죠. 평범한 만남이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익숙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고 순간 모든 것이 평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화 사이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분명 존재했고 누구도 이를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느끼고 있었죠. 결국 그 주제를 꺼내는 순간은 마치 댐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뭔가 있어요.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뭔가요.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무시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나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뭔가가 있었고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멀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도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관계를 파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결과는 신경 쓰지 말자고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안도감과 후회의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승우는 내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내가 멀어진 모습에 이미 익숙해졌거나 아니면 자신의 문제로 바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석에 대한 내 감정의 강도는 점차 약해졌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은 내가 오랫동안 피하고 있었던 것들, 나 자신, 내 결혼,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선을 넘을 수 있는지를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나는 그 일을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민석이 그 일을 나와 같은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알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들은 과거에 남겨두는 것이 더 좋으니까요. 비록 가끔씩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일, 친구, 작은 여행 등으로 내 마음을 분주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항상 내 머릿속 어딘가에 존재했죠. 마치 희미한 속삭임처럼요. 가끔은 우리가 나눴던 대화의 일부를 떠올리거나 다시 그를 만난다면 어떨지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내 일부가 그 순간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승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원래도 표현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 작은 애정 표현조차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이의 단절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내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저항이 일었습니다. 마치 나는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말이죠. 어느 날 오후 일하던 중에 민석에게서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나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그래요라고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남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 중 누구도 우연히 만날 수 없는 곳이었죠.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서 말이죠. 그는 연한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의 뚜렷한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나를 보자 그는 방 전체를 밝히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왔네요.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속이 뒤틀리는 느낌을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너무 많은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기에 말이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침묵을 깼습니다. 지연 씨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인정하기 싫지만 말이에요.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내가 스스로에게 부정하려고 애썼던 모든 것을 그대로 말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나는 거의 속삭이듯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요, 민석 씨.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거예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더 쉬워지진 않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취약함이 담겨 있었고 그 말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일이 이 순간에는 이렇게 옳게 느껴지는 걸까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처음 만났던 날, 대학 시절의 밤들, 그리고 그룹과 함께 했던 웃긴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친숙한 것들에 의지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추억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두 사람과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관한 것이었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작별 인사를 했을 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위험한 경계에 서 있는 듯했고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선을 막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나를 껴안았는데 그 짧은 순간 동안 나는 편안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고 그것은 나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그룹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나 다른 약속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를 떠올리는 것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욕망과 자기 처벌의 순환이었고 그것은 나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집에 있을 때 혜진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내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모임에서 나를 볼 수 없어 아쉽다며 요즘 내가 너무 멀게 느껴진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내 죄책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내 친구였고 나는 우리의 그룹과 그녀에 대한 신뢰를 파괴할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단지 일이 많아서 그래. 나는 설득력 있어 보이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녀는 내 말을 받아들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완전히 납득하지 않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곧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네가 그리워. 그녀는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나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경주의 한 외딴 숙소로 떠났습니다. 경주는 역사가 가득하고 평화로운 도시로 내 삶, 내 결혼,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돌아보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풍경과 편안한 침묵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주의 고즈넉한 사찰들과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의 속삭임이 가득한 산책로를 걸으면서 나는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상충하는 감정의 거미줄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충성심, 혜진과의 우정의 무게, 그리고 민석에 대한 예상치 못한 욕망. 이 감정들 각각은 너무 강해서 그중 하나라도 끊으면 나는 산산조각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 밤 나는 달빛이 비추는 계곡을 내려다보는 숙소의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신선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는 이상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마치 폭풍이 곧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오래 걸리지 않아 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말해줘요.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구석진 자리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더 진지해 보였고 어쩌면 지친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나와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연 씨, 무엇보다 먼저 사과하고 싶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나는 당신이 고통받는 이유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것이 상황을 더 쉽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이나 우리의 감정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상처로 남을 것임을요. 저도 미안해요, 민석 씨. 나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당신의 입에서 듣고 싶었어요. 그는 잠시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정말 많이 아껴요.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이걸 계속하면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망가뜨릴 거예요. 그 말은 내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말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뜨겁고 강렬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릴 불꽃과 같았습니다. 이를 정당화하거나 고통 없는 해결책을 찾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그의 손을 놓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수 있을 때 멈춰야 해요. 그는 슬픔이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은 내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민석 씨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 카페를 나섰을 때 나는 마치 내 일부가 그곳에 남아 다시는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묻는 대신 그저 나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는 그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조금씩 나는 그에게 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좌절과 단절된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결혼을 구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승우 역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무언가를 잃고 있다고 느꼈거나 아니면 우리 사이의 거리감에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우리는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에게도 자신만의 내적 갈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결혼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여전히 가끔은 민석과 그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앞을 바라보기로 선택했습니다. 내가 승우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요. 과거는 뒤에 남겨졌습니다. 절대 드러나지 않을 비밀로 남았지만 지금의 나를 형성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민석과 혜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지만 그 사이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거리가 생겼습니다. 민석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를 이해한 것 같았고 혜진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내 친구이고 그것은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끔 나는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궁금해합니다. 그 욕망을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웠더라도요. 어떤 감정은 폭풍과도 같습니다. 강렬하고 압도적이지만 결국 지나갑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맑은 하늘과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남습니다. 오늘날 나는 그것을 내 인생의 한 장으로 봅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가르쳐준 장으로요. 삶은 단지 욕망과 충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승우와 내가 다시 쌓아 올린 사랑은 내가 절대 잃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석은? 그는 영원히 내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침묵 속에 간직된 비밀로요. 왜냐하면 때로는 사랑이란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